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가운데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화제로 이적 시장에 관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언론 그리고 독일 언론과 프랑스 언론에서 케인의 거취와 관련된 최신 보도 조금 이제 공신력 있는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이 일단은 토트넘의 재계약을 거절했고 또 토트넘에서도 케인의 가격표를 붙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적이 유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어떻게 이 보도들 봐야 하는지 보도 내용과 또 저희의 분석과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리 케인이 이제 토트넘의 그 거액의 재계약 제안을 일단은 거절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기를 원한다. 최근에 나온 보도들에서 케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이적을 푸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매체들은 재계약에도 마음이 있다, 열려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뭐 맨로 기자 같은 경우도 재계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토트넘이 더 공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이 이제 이적료를 얼마를 요구할지를 좀 결정해야 된다. 그게 또 바이에른 뮌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케인을 남기고 싶지만 이적을 한다면 선불로 1억 파운드 한국 돈 1655억 원의 제안을 원한다. 이 선불이라는 얘기는 분할 납부도 아니고 옵션도 아닌 일단 기본적으로 1억 파운드를 보장하고 그 뒤에 옵션을 논의하자. 이런 조건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1억 파운드를 주면서 케인을 영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들까지 있거든요. 그가 2024년 여름 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겨울 영입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 왜냐면 겨울 되면 이적료가 더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토트넘도 이제는 더 버티기가 어렵고 FA로 공짜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인데 더 타임즈의 그 보도를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케인의 몸값을 올려서 정말로 뭐 이 정도 돈을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를 맞춘다면 토트넘은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돈이 또 엄청난 금액이다 보니까 재건에 쓰일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케인이 나갈 경우 히샬리송을 중앙 공격수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프리시즌 경기에도 그렇게 썼었고요. 또 한 명의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까지도 위에 쓸 수 있으니 사실 대체가 뭐 안 되는 거 자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빨리 정해야 돼요. 정말 남길 거면은 끝까지 남겨야 되고요. 아니면은 케인을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공격수를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히샬리송은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지난 평가전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 영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케인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 항상 레비 회장이 그렇잖아요. 고민이 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더 나을지? 그 고민이 긴데 그 이유가 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케인이 있다고 해도 토트넘이 챔스에 나갈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부분을 더 들었어요. 뭐냐? 2024-2025 시즌부터는 챔피언스리그 참가 팀 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때 늘어난 티켓이 UEFA의 국가 개수, 각 리그별 포인트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가 최근에 워낙 그 포인트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장은 프리미어리그에 더 간다. 즉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면은 토트넘이 노려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서 케인을 남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하면은 최소 6천만 파운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4천만 파운드. 예, 이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경우를 이제 상정한 거지. 사실 뭐 4천만 파운드 그래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케인을 안 팔고 남겼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챔스만 나가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FA로 내보내더라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5위 안에 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은 그러면 전 케인을 남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맞아요. 케인이 나갈 경우 그만큼 잘할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챔스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케인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했단 말이죠. 너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해리 케인한테도 좋지 않고 클럽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결국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 어차피 날긴 날 건데 시간만 끌고 이게 그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특히나 이제 케인이 빠지게 되면은 팀의 전술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네. 그 정도로 케인이 팀 전술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케인의 8기로 결정을 할 거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즉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지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또 결정을 내린 데서 압박감을 받게 되고 특히 선수한테도 구단한테도 내가 감독인 내가 언제까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사실 우회적으로는 얘기한 거예요. 아니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솔직히 이 정도 발언이면 감독으로서 특히 네. 신임 감독으로서 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빌트지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영국 매체인 커트 오프사이드에 이제 독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헤네스 명예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협상이 좀 까다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드레센 CEO하고 이제 하이너 회장하고 지난 월요일에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연락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드레센 CEO가 레비 회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진정시켰다. 아, 내가 뭐 사과도 좀 했겠죠. 이게 그 네. 오해고 우리의 방침이 아니고 예. 이게 잘못 나간 거다라고 진정을 시켰지만 이 문제로 인해 분명히 토트넘 쪽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그로 인해 협상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선금 1억 파운드가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그 돈까지는 내기 어려우니까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폴크 기자가 좀 독일 빌트지에 올리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커트 옵사이드에 올리는 거에 논조가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각국을 조금 네. 배려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될까? 네. 좀 영국 쪽에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잉글랜드 쪽에 우호적으로 적고 빌트지에는 조금 더 이제 독일 쪽에 긍정적으로 적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폴크 기자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단 헤네스의 발언에 대해서 드레센 CEO가 사과를 레비 회장한테 했고 네. 또 그런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뭐 내부에서 이 일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헤네스 회장의 발언에 좀 이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드레센 CEO가 아예 그 게레이로하고 이제 라이머 영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풀을 빨리 뽑으려고 하면은 도리어 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이런 보도 속에서 사실은 뭐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 뭐 프랑스에서는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기자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맨유의 타겟으로 알려진 라스무스 회이룬 영입에 나섰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애초에 블라호비치를 파리가 노린다라는 보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네. 블라호비치 대신 회이룬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블라호비치가 알고 보니 지금 바이에른에 더 가깝다. 파리보다는 바이에른으로 더 가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바꾼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이 블라호비치를 원하려면 케인 영입에 실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독일 쪽에서는 블라호비치의 비읍도 지금으로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원래는 그 케인도 어렵다, 오시맨도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블라호비치로 간다고 했다가 그때 근데 결국은 뭐 케인 형이랑 이제 뭐 통화하고 그러면서 케인이 바이언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케인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쩌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블라호비치가 어쨌건 그 바이언이 본인을 영입 타겟으로 올려놨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케인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데려갈 수도 있어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그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을 1차적으로 거절했을 가능성은 뭐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바이언이 케인을 포기하고 블라호비치를 선회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로익 탄지 기자가 쓴 기사를 또 따로 찾아보니까 약간 이 기사가 또 외부에 나오면서 좀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얘기냐면 파리가 이제 블라호비치를 포기한 게 바이에른에 더 유력한 것보다는 너무 비싸서 그만큼 돈을 줄 정도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그냥 회이룬으로 가자 이렇게 갔다라는 논조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호비치도 바이에른을 좀 선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가는 것이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또 영국 쪽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이미 또 토트넘이 케인의 대체 공격수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디펜던트에 올라온 기사인 건데요. 토트넘이 이제 그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인
페두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케인이 떠날 시에 이제 그 대체자로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페두르 같은 경우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참가를 했었죠. 그리고 2021 시즌 플라멩고에서 이제 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13경기 12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었고요. 또 이제 2023년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2경기에 4골 넣으면서 또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긴 한데, 다만 이제 그 페두르 같은 경우는 케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선수죠.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도 뭐 케인처럼 그렇게 키핑이 되고 패스가 되고 그런 선수는 아니니까요. 약간 좀 키는 크지만은 조금 포처형에 가까운 공격수여서 그대로 대체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팀 전술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성은 있게 되겠죠. 네, 사실 뭐 그런 과정 속에 과거에도 사실 이제 연결이 됐었던 바 있죠. 바젤에서 뛰었다가 현재 피오렌티나에 뛰고 있는 카브랄과도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토트넘이 지금 케인이 나가는 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난 게 아닐까. 예, 어쨌건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케인을 1대1로 대체하는 거는 불가능이긴 합니다. 예. 바이언이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1대1로 대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전술을 쓰기 위한 선수들을 알아보고 있으니 아직까지 이제 케인의 그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열려 있고, 무엇보다 더 타임즈에서 보도했듯이 재계약 거절했으니까 예. 토트넘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이 김민재 선수 다음으로 영입이 현재 상당히 근접해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일 워커인 건데요. 워커가 화요일날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미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과르디올라하고 이제 베실슈타인 그 기술 이사한테 바이언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뭐 대화는 잘 전개가 됐다라고 플래텐버그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바이언하고 맨시티가 다음 주에 도쿄에서 만납니다. 네, 그때 좀 더 만약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거기서 좀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워커를 영입하면서 파바르를 맨시티가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둘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바르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스왑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아메니도 현재 연결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왜냐면은 투엘 감독이 6번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다 계속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고레츠카가 이제 이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키미도 판매 대상이냐 물어보니까 투엘 감독이 키미 우리 팀에 매우 중요하고 다음 시즌에도 우리 팀에서 뛸 거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말을 남겼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키미 판매 대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보도가 나와가지고 뭐 바르셀로나가 원하네, 뭐 어디가 원하네, 맨시티가 원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조금 과장돼서 보도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6번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바이언이 추아메니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도 벨링엄까지 영입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모드리치, 크로스 다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미드필더의 선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추아메니가 지난 시즌 조금 막판에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은 부상 복귀한 이후에도 조금 밀려난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금액에 판다고 하면은 영입에 뛰어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그 레알 마드리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도 케인을 영입하면서 추아메니까지는 절대 영입 못합니다. 만약에 이 추아메니를 영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케인 영입을 포기하고 블라우비치 영입도 안 하고 풀크루크 같은 선수로 단기로 1, 2년 그냥 딱 메우는 용으로 공격수 영입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제 추아메니 영입할 돈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가능성 조금 이제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뭐 그래도 슈퍼트 아이스에서 뭐 고레츠카를 판매하면서 추아메니를 영입할 수 있고 뭐 케인 영입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 그 바이언의, 이거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인 겁니다. 희망사항 베스트 11이 이제 케인 원톱에 무시알라의 코망 사네의 이제 더블 볼란테의 키미와 추아메니의 이제 좌우 풀백에 알폰소 데이비스와 워커의 중앙 수비에 김민재, 더리우트의 골키퍼 노이어, 이게 된다면은 뭐 이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나서야죠. 통산 3번째 트래블까지 노릴 수 있는 스쿼드일 텐데요. 과연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트래블을 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동료들과 함께 뛰게 될지 올 여름 이적 시장 바이에른 뮌헨 소식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부버제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한준TV에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